누군가가 나를 무시할 때 이 한마디로 태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있습니다. 하나, 말의 영향력을 이해하기.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 사람 간의 관계를 바꾸는 강력한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한마디로 상대방의 태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전문가들은 말이 상대방의 감정과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열쇠라고 강조하며,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려면 상황에 맞는 단어를 선택하고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한 예로, 한 노년의 여성인 김영숙 씨의 이야기가 있다. 김 씨는 어느 날 가족 모임에서 자신이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꼈다. 이야기에 끼어들 틈도 주어지지 않고 그녀가 말을 하면 다른 가족들이 빠르게 대화를 다른 주제로 돌렸다. 그 순간 김 씨는 상처를 받았지만 곧 평정심을 찾고 간단히 한마디를 던졌다. 고맙다. 김 씨는 상대방의 반응을 기대하지 않고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을 마쳤다. 놀랍게도 이후 가족들은 그녀의 말에 더 귀 기울이고 대화에 포함시키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단순한 감사의 표현이 상대방의 무관심을 주의로 바꾼 것이다. 심리학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언어의 심리적 힘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감사와 같은 긍정적인 단어는 상대방의 방어적인 태도를 완화시키고 그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이는 그들이 자신이 무시한 사람을 재평가하도록 만들며 그 결과 대화의 흐름이 더 나아진다. 이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그들과 연결되기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또한 말의 영향력은 대화의 분위기와 관계의 질을 좌우한다.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관계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긍정적인 언어와 태도를 유지하면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대화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실제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와 어조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어떻게 여겨지고 있는지를 암시할 수 있다. 감사, 칭찬 또는 인정의 표현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하고 심지어 무심한 태도를 보였던 사람들조차 대화에 더 참여하게 만든다. 이처럼 말은 단순한 소통 이상의 힘을 가지며 올바르게 사용될 때 그 효과는 놀라울 정도로 크다. 따라서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말의 선택은 단순히 순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관계를 회복하고 더 나은 대화의 흐름을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김 씨의 예와 같이 상황에 맞는 단어를 적시에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이러한 말의 영향력을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2. 사람들이 무시하는 이유. 사람들이 누군가를 무시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의 무시는 의도적인 공격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상황이나 감정에서 비롯된 반응일 때가 많다. 무시에 대한 이해는 상대방의 행동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다. 김철수 씨는 동네 마트에서 이웃과 마주친 경험을 이야기한다. 그는 오랜만에 만난 이웃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넸지만 이웃은 간단한 미소만 남긴 채 급히 자리를 떠났다. 처음에는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느껴 담담하고 속상했지만 나중에 이웃이 갑작스럽게 병원에 가야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경험은 무시처럼 보이는 행동이 사실은 다른 이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심리학자들은 무시가 종종 타인의 개인적인 문제나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업무로 인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무심하거나 냉담해 줄 수 있다. 이는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에 너무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대방의 행동을 지나치게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대인관계 기술이 부족하거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해 무심하게 보일 수 있다. 특히 내향적인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차갑거나 무관심하게 보일 수 있는 행동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의도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하여 박정혜 씨는 자신이 겪은 경험을 공유했다. 박 씨는 한동안 가족 모임에서 한 조카가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고 느꼈다. 대화를 시도할 때도 짧은 대답만 돌아왔고
종종 휴대폰만 보며 대화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나중에 조카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면서 조카가 학업 스트레스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가족들과의 상호작용을 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경험은 사람들이 왜 특정 상황에서 무관심하거나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지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문가들은 무시에 대한 감정을 다룰 때 우선 상대방의 행동 이면에 숨겨진 이유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무조건적인 비난이나 상처받은 반응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대신 상대방의 행동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평온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감정을 표현하는 동시에 대화를 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무시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그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첫 단계가 된다. 무시는 항상 의도적이거나 적대적인 것이 아니며 종종 외부 요인이나 개인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 이를 이해하면 상황을 더 냉정히 분석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상황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김철수 씨와 박정희 씨의 사례는 우리가 무시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제공하며 다른 사람들의 행동 이면에 있는 이유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대인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 고맙다라는 한마디의 심리적 힘. 고맙다라는 단순한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과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다. 이 단어는 단순히 감사의 표현을 넘어 상대방에게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강력한 도구다. 심리학자들은 고맙다라는 말이 대화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무심하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누그러뜨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박명수 씨의 사례를 들 수 있다. 그는 몇 년 전 직장에서 상사에게 무시당하는 기분을 느낀 적이 있었다. 팀 회의에서 아이디어를 제안했지만 상사는 그 제안을 듣는 척도 하지 않고 다른 팀원의 의견으로 넘어갔다. 처음에는 속상하고 자존감이 떨어졌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회의가 끝난 뒤 상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회의를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순간 상사는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고 이후 박 씨에게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해 다시 물으며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었다. 단순한 감사의 표현이 상대방의 태도를 완전히 변화시킨 것이다. 전문가들은 고맙다라는 단어가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며 특히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거나 기여했다는 느낌을 받을 때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된다. 감사의 표현은 이러한 감정을 자극하며 상대방에게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진다는 확신을 준다. 이로 인해 방어적이거나 무관심했던 사람도 마음을 열게 된다. 또한 고맙다는 관계를 회복하거나 갈등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김정희 씨는 한 친구와의 오해로 인해 한동안 연락을 끊은 적이 있다. 친구는 김 씨가 중요한 약속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해 화를 냈고 김 씨는 억울한 마음에 그 상황을 방치했다. 그러나 몇 주 뒤 김 씨는 친구에게 연락해 이렇게 말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속상했을지 생각해봤어. 내 부족함을 알려줘서 고맙다. 이 말을 들은 친구는 마음이 풀렸고 두 사람은 오해를 푸는 대화를 시작했다. 김 씨의 고맙다라는 말은 단순한 사과 이상의 의미를 담아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들의 기여를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언어학 전문가들은 고맙다라는 단어가 가진 문화적 및 심리적 의미에 대해 강조한다. 감사의 표현은 단순히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것을 넘어 관계의 질을 개선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무시당하거나 소외감을 느낄 때 감사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다. 고맙다라는 단어의 심리적 힘은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환경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직장, 가족 또는 친구 관계에서 이 단어는 갈등을 줄이고 대화를 열어가는 열쇠로 작용한다. 상대방이 자신을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고맙다라는 한마디가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관계를 관리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결국 고맙다는 단순한 감사의 표현을 넘어 상대방의 태도와 관계의 동력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상대방의 무관심이나 냉담한 태도에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인 대화의 흐름을 만들어 갈 수 있다. 박명수 씨와 김정희 씨의 사례는 이러한 단어의 힘을 잘 보여주며 우리가 일상에서 이를 더 자주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상기시킨다. 네. 고맙다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고맙다라는 한마디가 강력한 힘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이 단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타이밍, 어조, 그리고 진심 어린 태도는 고맙다를 단순한 단어 이상으로 만들어주는 핵심 요소들이다. 이 부분에서는 고맙다를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탐구한다. 김영우 씨는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고맙다를 효과적으로 사용했던 경험을 공유했다. 그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몇 번의 갈등을 겪었다. 특히 한 동료는 김 씨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는 태도를 보였다. 김 씨는 한동안 속으로 화를 억누르며 침묵했지만 프로젝트 마감 후 동료에게 이렇게 말했다. 마감을 위해 열심히 일해줘서 고마워. 내가 디테일한 부분을 잘 챙겨줘서 프로젝트가 잘 마무리된 것 같다. 김 씨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했고 동료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이후로 더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는 고맙다라는 단어가 적절한 타이밍과 상황에서 어떻게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고맙다는 말은 단순히 타이밍뿐만 아니라 어조와 표현 방식도 중요하다. 지나치게 형식적이거나 차갑게 들리면 상대방에게 진심이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최미애 씨는 친구와의 대화에서 어조를 잘못 사용해 오해를 불러일으킨 경험이 있다. 한 친구가 그녀를 도와주었을 때 최 씨는 고마워라고 말했지만 말투가 급하고 건조하게 들려 친구는 자신이 진심으로 감사받지 못했다고 느꼈다. 이후 최 씨는 친구와 대화를 통해 자신이 의도치 않게 오해를 불러일으켰음을 깨달았고 감사를 전할 때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다. 또한 고맙다를 말할 때는 상대방의 공헌을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단순히 고마워라고 말하는 것보다 너 덕분에 일이 더 쉽게 풀렸어. 정말 고마워처럼 상대방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진심이 더 잘 전달된다. 김선희 씨는 가족 모임에서 이 방법을 활용했다. 그녀는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조카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주방에서 많이 도와줘서 이번 모임이 정말 편안했어. 고마워. 이 한마디는 조카에게 그녀의 누구가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고 이후 조카는 더 적극적으로 가족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다. 전문가들은 고맙다를 말할 때 눈맞춤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도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눈을 마주치며 감사를 표현하면 말의 진정성이 배가 된다. 또한 가벼운 미소를 동반하면 상대방은 더욱 긍정적으로 반응한다. 비언어적 요소는 언어보다 더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가까운 관계에서 이러한 요소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고맙다라는 말을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특별한 상황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작은 순간에도 감사를 표현하는 연습을 하면 관계의 질이 크게 개선된다. 예를 들어 내일 아침 가족이나 동료에게 오늘 아침 준비해줘서 고마워 혹은 서류를 빨리 처리해줘서 고마워라고 말하는 것은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신뢰와 존중을 쌓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결국 고맙다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단어 자체에만 의존하지 않고 그 말을 둘러싼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적절한 타이밍, 진심이 담긴 어조, 그리고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이 단어는 단순한 감사의 표현을 넘어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 깊고 긍정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 김영우 씨와 최미애 씨의 사례는 이 과정을 잘 보여주며 고맙다를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귀중한 교훈을 제공한다. 5. 고맙다로 변화를 경험한 노년들의 이야기. 고맙다라는 단어의 힘을 믿고 이를 일상 속에서 활용한 노년들의 경험담은 그 효과를 생생히 보여준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감사 표현이 상대방의 태도뿐만 아니라 관계의 전반적인 흐름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증명한다. 김순자 씨는 이웃 주민과의 관계에서 고맙다의 효과를 경험했다. 그녀는 매주 아파트 단지의 공동 정원을 가꾸는 활동에 참여했는데 한 이웃이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속상해했다. 김 씨는 몇 차례 그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항상 짧은 대답이나 무시하는 듯한 표정을 마주해야 했다. 어느 날
김 씨는 정원을 정리하는 도중 그 이웃이 일부 식물을 물 주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항상 식물들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정원이 더 예뻐지는 것 같아요. 뜻밖에도 그 이웃은 놀란 표정으로 김 씨를 바라보더니 고맙다는 말을 들은 게 오랜만이라며 미소를 보였다. 이후 그는 김 씨에게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정원을 가꾸며 자연스럽게 친해졌다. 또 다른 사례는 박종석 씨의 이야기다. 그는 오랜 친구와 오해로 인해 몇 달간 연락을 끊고 지냈다. 친구는 박 씨가 약속을 어겼다고 생각했고 박 씨는 억울한 마음에 먼저 다가가기 어려웠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박 씨는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고 용기를 내어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내 마음을 이해해줄 기회를 줘서 고마워. 너와의 우정이 정말 소중하니까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 친구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박 씨의 진심이 담긴 감사 표현에 마음이 열려 결국 두 사람은 화해할 수 있었다. 고맙다라는 말은 상대방이 박 씨의 진심을 느끼고 오해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조영희 씨는 가족 모임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손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지만 사춘기 손자가 점점 대화에 소극적으로 변하면서 서운함을 느꼈다. 어느 날 손자가 숙제를 돕는 그녀에게 차갑게 반응하자 조 씨는 이렇게 말했다. 네가 나와 시간을 보내줘서 고맙다. 이런 순간들이 나에게는 정말 소중해. 그녀의 말은 손자의 태도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손자는 이후 조 씨에게 더 자주 다가왔고 그들의 관계는 더 가까워졌다. 조 씨는 이 경험을 통해 감사의 표현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졌음을 깨달았다. 이처럼 고맙다는 단순한 단어지만 이를 진심으로 표현했을 때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준 노년들은 공통적으로 감사의 말을 사용할 때 상대방의 기여를 인정하고 그들과의 연결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감사의 표현을 넘어서 관계를 회복하고 깊어지게 만드는 부구가 된다. 또한 전문가들은 노년들이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인간관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한다. 감사의 표현은 단순히 일시적인 감정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관계의 구조를 바꾸고 상대방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갖는다. 김순자 씨, 박종석 씨, 그리고 조영희 씨의 사례는 고맙다라는 말이 어떻게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설하고 심지어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예다. 결론적으로 고맙다는 일상 속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지만 그 효과는 결코 가렵지 않다. 노년들의 경험담은 이 단어가 얼마나 강력한 부구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풍차를 제공한다. 이러한 이야기는 감사의 표현을 더 자주 활용하고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준다. 6. 어조와 몸짓의 중요성. 고맙다라는 말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단어 자체만이 아니라 이를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큰 영향을 미친다. 어조와 몸짓은 감사의 진정성을 더욱 강조하며 상대방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말의 전달 방식이 올바르지 않으면 고맙다라는 단어도 상대방에게 의도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 이정수 씨는 직장에서 어조와 몸짓의 중요성을 체감한 적이 있다. 그는 프로젝트 마감 직후 팀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지만 동료 중 일부는 그의 말을 별로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듯 보였다. 이후 동료와의 대화에서 그는 자신의 말을 전달하는 방식이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바쁜 상황에서 급하게 고생 많았어요. 고마워요 라고 말했던 것이 마치 형식적인 의뢰처럼 들렸던 것이다. 그는 이후 진정성을 담기 위해 말을 할 때 동료의 눈을 바라보고 천천히 그리고 따뜻한 어조로 말을 전했다. 다음 프로젝트에서 그는 같은 방식으로 감사의 표현을 했고 이번에는 팀원들이 진심으로 그의 감사를 느끼며 화답했다. 이 사례는 어조와 몸짓이 고맙다라는 말을 얼마나 강력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또한 몸짓은 언어의 전달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김수미 씨는 손자와의 관계에서 몸짓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손자에게 늘 감사의 말을 전했지만 손자가 반응이 없자 그 말을 계속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고민했다. 어느 날 손자에게 내가 나를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라고 말하며 가볍게 그의 어깨를 두드렸더니
손자는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 별말씀으로라고 답했다. 이후 김 씨는 손자가 더 적극적으로 할머니를 돕기 시작했다. 이 사례는 가벼운 신체 접촉이나 미소와 같은 비언어적 표현이 감사를 감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심리학 전문가들은 비언어적 표현이 언어적 메시지와 함께 사용될 때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눈맞춤은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전달하며 미소는 대화를 부드럽게 만드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손질이나 고개 끄덕임 같은 작은 동작도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돕는다. 이러한 비언어적 요소들은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고 대화를 더 친근하고 편안하게 만든다. 또한 어조는 말의 의도를 명확히 전달하는 데 필수적이다. 박은재 씨는 친구와의 대화에서 어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험했다. 한 친구가 그녀의 부탁을 들어준 후 박 씨는 고마워라고 말했지만 당시 피곤한 상태였던 그녀의 어조는 차갑고 건조하게 들렸다. 친구는 자신이 충분히 감사받지 못했다고 느꼈고 두 사람은 잠시 동안 어색한 관계가 되었다. 이후 박 씨는 진심을 담아 친구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따뜻한 어조로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힘들었을 거야 라고 말했다. 친구는 이 말을 듣고 마음을 열었고 두 사람은 다시 가까워졌다. 고맙다 라는 말을 전달할 때 어조와 몸짓을 조화롭게 사용하는 것은 관계를 개선하고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데 핵심적이다. 이는 단순히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통해 상대방과 감정적으로 연결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고맙다는 단어의 힘은 어조와 몸짓과 결합될 때 더욱 강력해진다. 진심 어린 감사는 단순한 단어를 넘어 상대방과의 신뢰와 연결을 강화하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 이정수 씨와 김수미 씨의 사례는 이 과정을 잘 설명하며 우리의 일상에서 감사의 표현을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준다. 7. 효과적인 사용을 위한 연습 시나리오. 고맙다라는 한마디를 자연스럽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이를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단순히 감사의 표현을 넘어 상대방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기술을 익히는 과정이기도 하다. 실제 사례와 유사한 시나리오를 통해 연습하면 실생활에서 이 단어를 더 자신감 있게 사용할 수 있다. 박민수 씨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고맙다를 연습한 경험이 있다. 그는 평소 대화에서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성격이었지만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감사의 말을 건네기로 결심했다. 모임 중에 한 친구가 음식을 주문하고 테이블을 정리하는 일을 도맡아 하자 박 씨는 이렇게 말했다. 항상 모임을 더 편하게 만들어줘서 고마워. 내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같아. 이 말을 들은 친구는 미소를 지으며 내가 한 건 별거 아니야. 이렇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답했다. 박 씨는 이 경험을 통해 고맙다라는 말이 단순한 감사의 표현을 넘어 대화의 흐름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직장에서의 상황이다. 김지훈 씨는 팀 회의에서 동료들이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는다고 느낀 적이 많았다. 그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회의 중 의견에는 동료들에게 감사의 말을 건넬 계획을 세웠다. 좋은 아이디어를 공유해줘서 고마워. 내 의견이 프로젝트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것 같아라고 말했다. 이 말은 동료들에게 그의 의견을 더 진지하게 듣고 존중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김 씨는 이 연습을 통해 상대방의 기여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주도하는 법을 익혔다. 가족 관계에서도 연습은 중요하다. 이은영 씨는 가족들 사이에서 종종 무시당한다고 느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다. 그녀는 주말 아침 식사를 준비해준 남편에게 항상 맛있는 아침 만들어줘서 고마워. 너 덕분에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어 라고 말했다. 처음에는 남편이 조금 어색해했지만 이후로는 아침 준비를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었고 두 사람의 대화도 더 활발해졌다. 이은영 씨는 이 경험을 통해 감사의 표현이 가족 간의 소통과 협력을 촉진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전문가들은 감사의 말을 연습할 때 가능한 한 구체적인 상황을 상상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단순히 고맙다라고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이나 기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된다. 예를 들어 친구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 때 단순히 고맙다 대신 내가 도와준 덕분에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더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연습 과정에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부 사람들은 짧고 간결한 감사의 말을 선호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더 길고 상세하게 표현하는 방식을 선호할 수 있다. 어떤 방식이든 자신에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표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감사의 말이 더욱 진심으로 전달될 수 있다. 고맙다라는 말을 연습하는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은 거울 앞에서 말하거나 가까운 친구나 가족과 함께 모의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이러한 연습은 어조, 표정, 몸짓을 조율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키우는 데도 유익하다. 정기적으로 연습하면 실제 상황에서 고맙다를 더욱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다. 결국 고맙다라는 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전달하는 방식을 꾸준히 연습하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민수 씨, 김지훈 씨, 그리고 이윤영 씨의 사례는 감사의 표현이 관계를 변화시키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며 이를 일상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8. 감사가 관계에 미치는 장기적인 효과. 고맙다라는 한마디가 단순히 순간적인 변화를 넘어서 관계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많은 사례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감사는 관계를 강화하고 신뢰를 쌓으며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긍정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다. 이는 일상적인 대화뿐만 아니라 깊은 감정적 연결을 필요로 하는 관계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김현수 씨는 오랜 친구와의 관계에서 이러한 효과를 경험했다. 그는 레저 친구들과 골프를 치며 시간을 보냈지만 한 친구가 내 자신을 소외시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김 씨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친구에게 감사의 표현을 시작했다. 예를 들어, 게임이 끝난 후 내가 좋은 조언을 해줘서 오늘 경기를 더 즐길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라고 말하며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친구는 김 씨에게 먼저 대화를 시도하고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다. 이는 감사의 표현이 관계의 방향을 바꾸고 더 나은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또 다른 사례는 박수정 씨의 가족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녀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늘 자신이 일방적으로 주는 입장에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자녀들에게 감사의 말을 건네는 작은 변화로 상황이 달라졌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돕는 자녀에게 내가 설거지를 해줘서 내가 조금 쉴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라고 말했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다소 어색해했지만 점차 더 적극적으로 집안일을 도와주기 시작했다. 박 씨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감사의 표현이 단순한 책임감 이상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전문가들은 감사의 장기적인 효과는 상대방의 행동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태도와 감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한다. 감사의 표현은 단순히 상대방에게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를 표현하는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정서를 감화한다. 감사의 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은 더 높은 자존감과 만족감을 느끼며 대인관계에서도 더 안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정미영 씨는 자신이 느끼는 감사의 감정을 일기에 기록하는 습관을 통해 이러한 효과를 경험했다. 그녀는 매일 저녁 주변 사람들에게 느낀 감사의 순간을 적으며 그들에게 직접 말하는 것을 연습했다. 그 결과 그녀는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자신감이 생겼다. 또한 그녀의 이러한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친구들은 그녀의 진심 어린 감사에 감동하며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를 원하게 되었다. 이처럼 고맙다라는 말은 관계를 강화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다. 그러나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꾸준한 실천이 필요하다. 감사의 표현을 일상화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때 관계의 깊이와 질이 점진적으로 향상된다. 결론적으로 감사는 단순히 순간적인 대화 기술을 넘어 삶의 모든 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핵심적인 요소다. 김현수 씨와 박수정 씨의 사례는 장기적인 감사 표현이 관계를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여러분은 고맙다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